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월급을 모아서 직장인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까? 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월급을 모으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 야,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네. 결혼하면서 보통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모으지 않았는데 직장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부모님이 사주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좀 약간 행복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금수저? 그렇죠.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해당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 정말 잘한다 그래도 전세금의 일부 정도를 뭐 좀 그렇죠. 도움을 받거나 뭐 네.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야, 집 한 채만 잘 사면은 몇 억씩 그냥 뭐 벌 수 있는데 아등바등 그렇게 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최소한 처음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시드머니는 본인이 어떻게든 월급을 모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사실 그래서 첫 집을 어떻게든 뭐 구해서 살았다고 한들 그 집이 내 눈에 성에 100% 찰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대에 뭐 신혼부부가 갑자기 처음부터 강남에서 내 집을 새 집을 사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절대적으로 자본 축적의 기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음. 결국은 어딘가에 살면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돈을 모아서 상황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우리가 그렇고 일반적으로 밟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을 물론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내가 강남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걸 생각하면 좀 막연하고 답답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모으지 않고서 처음부터 뭔가 해결책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한 최근 2년 동안은 그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괜히 좀 누구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갖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논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말씀도 맞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집을 몇백 채를 가지고 있다든가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있는데 사실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잘 기억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5, 6년 전에 예를 들어서 네. 집을 사면 바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다못해서 서울 시내에 뭐 마포에 분양이 나왔는데 야 그런 걸 왜 사? 그래서 막 미분양 나고 네, 엄청 미분양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 마레프, 야 경기공장이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RF 네. 아현 레미지엄 프루지오였으니까 네. 경희공자이 뭐 네. 그랬었고 집을 왜 사냐? 야 그거 어차피 뭐 전세금 주면 싸게 살 수 있고 그거 아니라도 앞으로는 뭐 글쎄 그냥 스마트하게 월세 내고 살지 뭐 비싼 돈을 집에 깔아놓고 살고 싶냐?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시절이 있었고 또 괜히 세금 내고 골치 아프고 아유 그 뭐 하러?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뭔가 막 집값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고 오르는 것들이 막 많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저기 오르는 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주변 상황이 또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그거는 그냥 사람의 기분의 문제인 것 같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집을 갖는다는 게 의미가 뭘까?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뭐 25년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고요. 진짜 좋은 선배님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전세를 시작하셨죠? 아니요. 저는 처음에 24년 된 아파트 네. 여러 평짜리 경기도. 경기도를 심지어 사서 시작했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그럼 지금 신혼 부부들한테도 첫 집부터 메인 서울 제가 가고 싶었던 진짜 선망의 입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사고 시작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나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워낙 서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나 하면 보통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네네. 결혼해야 되는데 집 좀 알아보고 있어. 근데 뭐 어디가 좋을까? 뭐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한 얼마 정도 예산이 있고 네. 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뭐 모아놓은 돈이 있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대충 가늠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위치면
부부가 직장에 다니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예산적으로도 그 축적이 되고 봤을 때 뭐 그렇게 심하게 오래되거나 하지 않았고 또 생활권이나 아니면은 또 신혼 때는 사실 놀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라고 떠오르는 데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불행한 얘기지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양이 안 차죠. 예, 기분 나빠합니다. 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부모님 댁이 어디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어땠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그런 데에 가서 이제 살란 말이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 신혼부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현실적인 제약서는 명백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갑자기 한해서 돈이 떨어져서 한 번에 뭐 10몇억짜리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도움닫기로 한 걸음 뛰고 그 다음에 또 한 3, 4년 뒤를 기약할 수 있을 만한 권해주고 싶어도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모두가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최소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 노골적으로 찍어서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네. 아니, 강남까지는 난 모르겠어. 네. 거기까지는 솔직히 내가 갈 때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데까지 가서 내가 집을 사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언급하는 순간 이제 관계가 틀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추천해 주시겠어요? 신혼부부들한테. 그러니까 서울 말씀하신 12억 정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집안이고 선배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상대의 반응을 좀 오래 지켜봅니다.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네네.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는지, 내지는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네네. 지켜봐요. 서울은 이미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네. 그 중위 가격이 이미 8억을 넘어간 상황에서 네. 25평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최소 한 6억 정도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보다 아래는 정말 눈에 안 찰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아무리 눈을 많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대출을 40%에서 뭐 한 2억 5천을 빌린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억 5천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를 또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사회 30대 부부를 생각했을 때는 꽤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해주기 전까지는 없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거꾸로 얘기를 해서 한 3억 5천짜리 정도를 전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한 6억 정도 되는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살 수 있고 대출이 또 거기서 80%가 나와요. 그러면 2억 정도 대출 받고 자기 돈 한 1억 얼마 정도만 네.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임차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왜 이런 데를 굳이 집을 사야 될까? 음.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의 솔루션 하나밖에 없어요. 전세를 살든가 아니면 경기도로 넘어가든가. 왜냐면 경기도는 그보다 가격은 조금 싼데 대출은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본인의 가치관으로 비춰봤을 때 어떤 케이스를 택할 것인가? 사실 그렇죠. 지금 와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3, 4년 안에 세상이 갑자기 그렇게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떤 선택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킬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럼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인데 사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꼭 초래할 거라고 장담하는 것도 사실 섣불러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럼 그 집에 살고 나서 그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가는 것과 아닌 것. 그 차이가 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와서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인 경우였잖아요. 집 처음에 구할 때 가진 돈이 1억도 없었어요. 정말로. 6천만 원으로 신혼집을 샀다고 하시는데 예. 그게 총액이 6천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대출 제외한 비용이 6천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딱 6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걸로 이제 결혼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였고. 근데 뭐 축의금도 들어오고 하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치고 뭐 한 5천만 원 있었을 것 같아요. 현금이. 집을 사야 되니까 이제 대출을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워낙 돈이 뭐 좀 마땅치 않았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빌라도 좀 알아보고. 빌라도 알아보셨어요? 예, 빌라도 알아봤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임차로 아니면 매매로?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근처. 예, 홍대. 예, 홍대 근처, 홍대, 합정역 홍대 근처, 합정. 예. 합정역 근처에서 예. 지금 이제 와이프랑 같이 손을 잡고 용감하게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